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근무하는 장윤석 부장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규 물그릇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챕터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 세계는 기후위기 현실화와 그리고 첨단 산업, 물 수요 증가 등으로 물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46년 만에 두 번째로 유엔 워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3년마다 이러한 컨퍼런스 개최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은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평균 기온 상승이 기후재난 마지막 노선으로 설정한 1.5도씨를 2024년도에 최초에 돌파하였고요.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그간 겪어오지 못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100년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3도씨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제는 기후 적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첨단 산업 급성장과 생성형 AI, 폭발전 확산 등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신규 물그릇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 50년간은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그릇을 확충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신규 댐의 건설 정체 그리고 기존 댐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물그릇 부족 현상은 글로벌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는 반면에 물그릇은 퇴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상장 기업의 69%가 심각한 물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물 리스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태국 짜오프라야강 범람으로 인해서 토요타 그리고 혼다의 공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이때 약 5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만 TSMC가 56년 만의 대가뭄으로 공장 셧다운 위기까지 간 바 있고요.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서 22년도에 태풍 흰남노 내습시 포스코가 범람하여 가동 중단을 134일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광주 전남 대가뭄 발생으로 여수 광양 국가산단 내 16개 대기업 공장이 가동 중단까지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국제사회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GWI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안보는 203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네 번째 메가 트렌드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용수 공급 목적의 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능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수제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물그릇 확충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2023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는 기존의 인공적인 용량 댐과 저수지 외에 호수 그리고 대수층과 같은 자연적인 용량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제시와 기존 댐 저수지 연계 운영과 같은 리오퍼레이션
그리고 기존 댐 퇴사 준설, 구조적 보완 같은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기존 댐 증거와 같은 레트로피팅, 데이터 관리와 같은 리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댐 건설과 같은 라이징류에서 이렇게 5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안보 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UN 워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대한민국의 물안보는 70점으로서 안전에는 다소 못 미치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물안보 평가 항목은 10가지가 있는데요.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 그리고 수질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물의 가용성이나 홍수 가뭄 등의 경제적 안전 분야에서는 3점을 받아 물그릇 확충과 물관리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댐 저수 용량은 대한민국이 283톤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수, 치수, 수생태계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23년에 역대 최장의 가뭄을 겪은 바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 채취는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극한호우 시 오염 물질의 과다 유입과 폭염 발생으로 수질 오염 리스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기존의 물관리 인프라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 측면에서는 지하수 조류댐, 해수 담수와 같은 다양한 대체 수자원 개발, 그리고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화와 같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신규 댐 건설, 그리고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수요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수 측면의 대책으로서는 제방이나 하도 정비, 신규 댐 홍수 조절제와 같이 기존의 치수 대책 외에 AI 홍수 예보나 DT 등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이 비구조적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지하수 함양량은 약 202억 톤으로 그중 개발 가능한 양은 135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양은 전국에 180만 개의 지하수 시설을 통해서 연간 30억 톤,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한 8%를 지하수로 충당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의 대표적인 시설인 지하수 저류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83년 경북 상주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최초로 건설이 되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근대 시대에 지하수 저류댐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시점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저류댐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하수 저류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이작도나 안마도와 같이 도서 지역의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제 건설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양평군과 같은 내륙 지역에도 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10개소 하고 있고요. 설계 5개소, 공사 5개소 이렇게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저류댐은 이제 수몰 면적이 발생하지 않고 증발산량이 적은 등의 장점은 있지만 과다 사용 시에 지표수 저하, 그리고 저류량 추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량 용수 공급의 제약사항이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수 담수화입니다. 국내 중대형급 해수 담수화 시설은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 그리고 최근에 공사를 준공한 서산 이렇게 3곳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1,000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서 현재 10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랑 그 첨단 산업, 물 수요 대응 방안으로 해수 담사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 담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서 온배수 활용이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방안 등의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염도 농축수 방류에 따른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농축수를 이용한 차염 생산이나 수소 개발과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 재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물 재용량은 총 14억 원으로 수자원 이용량의 약 4%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하수 처리수가 약 80%로 가장 많고요. 중수도 폐수 처리수, 빗물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최초로 물 재이용법을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물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와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률은 약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는 약 90%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호주나 싱가포르 같이 좀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30-40%가량의 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그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용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우선 민간 투자를 좀 유치하고 국고에 대한 지원 부분 등 관련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방안입니다. 한강 수계에는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과 같이 이제 6개의 발전용 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발전용 댐의 저수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천댐입니다. 화천댐은 기존 같은 경우에 첨두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을 상시 발전으로 바꿔서 하류에 균등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기준 가수량을 제외한 부분들을 하천수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하천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하천수를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건지 그리고 하천수에 따른 그 만들어진 재원에 대한 배분들에 대한 관련 법 제도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입니다. 국내 농업용 저수지는 약 17,000개 정도 되고요. 총 저수용량은 약 30억 톤에 달합니다. 현재 그 다목적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수 측면에서는 우선 전남의 수양제와 그 평림댐과 같이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 댐을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섬진강댐과 성덕댐과 같이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전남의 남수지와 같이 용도를 다한 댐을 이제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용수 공급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치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제의 문동댐이나 의령의 서암저수지와 같이 기존 댐을 증고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저수 용량을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댐 재개발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이 댐 선진국에서는 노후화된 기존 댐의 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댐 재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과 경험을 축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기존 댐 상류에 가옥이나 교량, 도로 등의 지작물이 많고
또 규제 발생 우려에 대한 좀 반대 여론이 있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규댐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신규댐 후보지를 14곳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제 정부 정책 좀 변경에 따라서 이 후보지에 대한 정밀적 검토를 실시하였고요. 필요성이 남거나 이제 지역 반대가 많은 7개 대에서는 추진 중단을, 그리고 나머지 7개 대에서는 현재 추가 대안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 댐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찬반이 첨예한 청양의 지천댐과 김천의 감천댐의 경우에는 찬반 측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 중심의 물그릇 확보 대책이었었고요. 최근에는 회의 경우에 선도 기업들이 기업에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복원하는 개념인 워터 파지티브를 이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워터 파지티브 이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누수 저감이나 재이용과 같은 효율적 물이용과, 그리고 습지 조성, 하천 준설 등을 통한 수량 수질 개선, 그리고 지역 물 현안 해소와 같은 지역사회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2007년도에 이제 코카콜라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워터 포지티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제 기후에너지부 그리고 K워터, 삼성이 펀딩과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여 장흥의 인공 습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양강의 인공 습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화 방안들이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관리 법정기획 내에 정량적인 목표 설정과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위 계획에서도 담을 수 있는 계획 간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과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화,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공 협력 기반의 물 문제 해결 노력과 AI, D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량 관리 고도화 등 물 관리 패러다임이 발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